카지노 딜러로 일을 했었어요.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였거든요. 외국인이 아예 입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완전 매출이 곤두박질 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뭘 좀 배워볼까, 좀 심심한데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예를 체험해봤는데 레진 아트를 체험을 해보면서 이거 약간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4,500은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좀 일이 많다, 몰리는 성수기다라고 하면은 월 2천만 원 넘게까지도 벌어봤습니다. 이제 공방이라고 하시면은 다들 뭘 만들어서 아이디어스라던가 네이버에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모집을 해요. 그냥 취미 삼아서 재밌게 만들기 체험하실 수 있게 그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모두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레진아트 공방은 서울에 많아요. 근데 왜 하필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끊임없이 나를 홍보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광고비를 따로 쓰진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마곡동에서 레진아트 공방 클라우드 공방 운영하고 있는 김지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밑에 조심하세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레진아트 공방을 하고 있는데, 폰 케이스라던가 뭐 스마트톡, 키링, 그리고 뭐 반지꽂이 같은 그런 이제 작은 소품을 레진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고객님들이 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뭐 데이트 용도로 이제 방문 주시면은 이제 재밌게 레진아트 체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레진 아트는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좀 레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레진이 한국말로 하면 수지거든요. 처음엔 액체인데 액체를 몰드라던가 프레임 같은 데다가 넣어서 굳혀요. 굳힌 다음에 이제 딱딱해지면 이걸로 이제 꾸민다던가 글리터를 넣는다던가 해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그런 공예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이렇게 레진 아트를 통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고 계신가요? 4,500은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좀 일이 많다, 몰리는 성수기다라고 하면은 월 2천만 원 넘게까지도 벌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일하니까 사실 뭐 제가 직원이 따로 없거든요. 재료비나 이런 걸 다 빼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다 제 거죠. 그렇게 2천만 원씩 벌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혼자서 그게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똑똑해서 찾아오는 워크인이 아니잖아요. 네. 네이버 예약이나 취미 플랫폼 같은 걸 통해서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거니까 손님이 없어도 출근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손님이 있으면 출근하고 예약 받고 예약 받은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혼자서도 운영하기가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않고 본인이 선택해서 출근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카지노 딜러로 일을 했었어요. 되게 생소한 직업이죠. 처음 보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제가 공방을 하니까 이제 미대를 나왔다던가 예술 쪽 그런 관련한 전공을 했다던가 그런 줄 아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직종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카지노 딜러라는 일 자체가 제가 살면서 동종업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전공은 저는 이제 경영이랑 호텔 경영 이렇게 두 가지를 했거든요. 제 성향 자체가 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클래스를 오픈한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카지노 딜러를 좀 그만두고 레진아트 공방 이런 공방 쪽으로 가시게 된 건가요?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저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였거든요. 외국인이 아예 입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면은 자가 격리 2주를 했어야 됐고 완전 매출이 곤두박질 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 회사도 문을 닫게 됐었어요. 정부 회사에 닫으라고 한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본가에 있었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제 2주 동안 휴업을 한다라고 나오길래 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우리 회사가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제가 회사에 놀라서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이다. 우리가 이제 정부 지침 때문에 2주 동안 문을 닫게 됐는데 4단계가 연장이 되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저는 하루아침에 유급휴직을 받았지만 그래도 너 갑자기 할 일이 없네? 그래서 이제 좀 뭘 좀 배워볼까, 좀 심심한데 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 평소에 좀 그냥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공예를 체험해봤는데 레진 아트를 체험을 해보면서 이거 약간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카지노 딜러 일이 저는 너무 좋았고, 사실은 업무 자체가 3교대만 아니면 힘든 직업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복지가 솔직히 좀 빵빵했거든요. 복지가 진짜 좋았어요. 육아휴직도 2년 갔다 오고, 이제 명절마다 상여금이라고 하죠. 상여금도 빵빵하고, 결혼 축하금이라던가 기본적인 거 다 주고, 구내식당이 진짜 맛있었어요. 방어회가 나오는 구내식당 보셨나요? 저 못 봤습니다. 진짜 너무 밥이 맛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지노 딜러들은 팁을 현금으로 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사실 거의 없는데, 저희는 매일매일 그 전날에 이제 팁 들어온 거를 다 정산을 해서 다음날 바로 현금으로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선배님 중에서는 돈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팁으로만 생활을 하시고 월급을 다 저축하시는 선배님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팁을 많이 받나요? 뭐 날마다 다르지만은 생각보다 적진 않은 금액이랍니다. 이런 것만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끝나고 다시 그 직업을 선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레진 공방 사업을 생각을 하신 건지. 저한테 1년 동안의 기간을 줬거든요. 너가 딱 1년은 한번 해봐라. 1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자. 근데 1년 동안 죽어라 했더니 결과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되면 끝인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공방 같은 경우는 내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경력이 되거든요. 몇 년 차 선생님, 몇 년 차 공방 선생님. 저도 지금 4년을 했으니까 4년 차 공방 선생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업력이 그래도 4년이나 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쌓이니까 커리어를 결혼하고도 유지하기 좋고, 업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인지도와 좀 이런 게 늘어나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도착하신 건가요? 네. 택배가 많이 와 있네. 여기가 제 공방입니다. 그렇게 막 엄청 넓진 않네요. 안 넓어도 돼요. 많이 와봤자 최대 8명? 그리고 8명 넘어가면 제가 힘들어요. 이제 고객님들 오늘 오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네. 이름이 클라우드 봉봉이라고 그러던데 클라우드 봉봉의 의미가 뭔가요? 몇 년을 지어서 되게 좀 유치하긴 한데, 이제 클라우드가 그 아이클라우드 할 때 그 클라우드거든요. 약간 이게 드라이브처럼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다는 의미고, 봉봉이라는 게 프랑스 말로 캔디라는 뜻이에요. 근데 약간 좀 뭐 이렇게 뭘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나만의 그런 작고 예쁜 귀여운 것들 좀 담는다는 의미로. 근데 보니까 장소가 큰 대로변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건물에서 하고 계신데 혹시 그거는 따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월세를 그렇게 비싸게 세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예약제로 하는 데고, 찾아올 수만 있으면 뭐 되는 거라 역세권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공방이라고 하시면은 다들 뭘 만들어서 아이디어스라던가 네이버에서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모집을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오셔서 그냥 취미 삼아서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기 체험하실 수 있게 그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레진 램프인데요. 그냥 젤네일 아시죠? 손에 붙이는 거. 그거 할 때 똑같은 원리예요. 이 램프로 레진을 굽는 거거든요. 그럼 딱딱해지게 나오는데, 샘플 만들 게 있어서 만들면은 이게 이제 레진 액이거든요. 이제 얘네들은 다 색깔 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를 내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색을 내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흰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흰색 조색제를 사용하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좀 자개가 케이팝 데모넌터스 때문에 되게 핫하거든요. 한국 문화 관련해서 되게 인기가 많아서 자개로 폰 케이스 만드는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핸드폰 케이스랑 레진이랑 저희가 쓸 자개들 준비하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죠? 이런 건 어디서 사는 거예요? 다 온라인에서. 그래서 다들 이거 막 뭐 도매 뭐 매장을 가야 되느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샘플을 고객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샘플 제 걸 만들 거여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도 제가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삼각대 수직 거치대가 있어요. 원래 요거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찍으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면서 그 과정을 찍어서 릴스라던가 유튜브라던가 뭐 이렇게 틱톡이라던가 올리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고객님들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거 어디서 하지? 여기 뭐야? 클라우드 봉봉? 예약해야겠다. 재료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만드는 게 엄청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원래 판매를 하면 컴플레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공산품이 아니라 만드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컴플레인에서 좀 자유롭죠. 그게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은, 제가 이제 클래스를 좀 있으면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드리고 어떻게 만드세요 라고 설명만 해드리고 그냥 제가 빠져 있습니다.
피디님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나요? 전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저희가 위에 한번 코팅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붙여도 살짝 본드랑 비슷한 역할인 건가요? 맞아요. 레진으로 먼저 얘를 안 움직이게 붙이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레진을 전체적으로 덮어서 코팅할 거예요. 좋아요. 이대로 한번 구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 구워주고 꺼내가지고 또 레진 코팅해서 한 5분 정도 구워주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게 사실 만드는 원리를 좀 몰라서 그렇지 만드는 방법만 알면은 초보자도 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서 나 똥손인데 어떡하지? 저 손재주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냥 그 원리를 알면 쉬운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오세요? 여기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예약하신 내역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름 보시면 다 여자분들이시거든요. 예약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80% 정도가 다 여자분들이세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선 잘 안 오시거든요. 같이 갈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런 폰 케이스 같은 걸 만들었는데 예쁘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야? 어디서 만들었어? 이거 괜찮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갔는데 선생님도 친절하고 물건도 진짜 예쁘게 나와 라고 하면은 여자분들을 또 찾아서 가요. 그래서 입소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런 공예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손재주가 있어야 더 이쁘게 만들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건데 이런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나요? 손재주 같은 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실제로 제 수강생이 저기 만들어 둔 거 있거든요. 이거 네. 보여드리면은 이거 다 보시면은 초보자가 만든 느낌이 좀 나시나요? 사실 저는 초보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진짜 되게 잘 만드셨죠? 폰 케이스거든요. Z 플립 진짜 이쁘죠? 대표님이 아까 방금 만드신 것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 그쵸, 저도 그래서 이거 보내주기 싫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제 감성을 좀 끌어올리는 곳인데요. 저희 고객님들이 이제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고맙다고, 예쁘게 만들어 고맙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잘 가르쳐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 편지를 이제 써주셨는데. 이분은 연예인 아닌가요? 맞아요. 배우 윤상현 님이 얼마 전에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PD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이 소속사에서 이제 연락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일본에 팬미팅을 가는데 드릴 선물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체험도 하시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연예인도 오신 분도 있나요? 시스타 소윤님이라던가 마마무 휘인님 그리고 그 달샵의 수미님도 오셨었어요. 도대체 연예인분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소속사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근데 저를 알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검색을 했는데 여기가 제일 예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여기가 제일 상단에 떠서 왔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데는 그냥 전단지를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제가 한 번 더 이제 깨닫게 됐죠. 대표님 근데 네. 공방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좀 대표님이 지금 봤을 때는 뭔가 홍보도 잘 되고 인기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모두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레진아트 공방은 서울에 많아요. 근데 왜 하필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끊임없이 나를 홍보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광고비를 따로 쓰진 않거든요. 광고비를 안 쓰셨어요? 네, 광고비를 안 써요. 저는 제가 다 그냥 직접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광고비를 안 쓰고도 이렇게 찾아오게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 약간 좀 불신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과연 내가 광고비에 100만 원을 태운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걸 회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제가 직접 배워가지고 카드 뉴스 만들고 릴스 만들고 블로그 제가 쓰고 다 제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제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계정인데 이렇게 제가 다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사진이나 이런 걸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핸드폰으로 다 하거든요. 촬영이랑 이런 만드는 것도 다 하는데 보시면은 제 컨텐츠 중에서 이렇게 16만 찍혀 있거든요. 16만 명이 보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비즈니스 계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사이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르면은 이게 좋아요가 4,000개, 저장이 2,000개, 공유가 3,800개. 이렇게 찍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인스타그램에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이럴이 많이 돼서 여기 탐색 탭에 제가 뜨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들이 뭐야 나도 예약할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 인스타그램 중에 이거 카드 뉴스인데 12만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광고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안 쓰고 12만이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12만 지금 찍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팔로워보다 비팔로워가 더 많이 봤어요. 98%가 비팔로워거든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제 고객님들이 나도 갈래 이렇게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네. 원데이 클래스 예약 누르면은 바로 네이버 예약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예약하는 것처럼 뭐 네이버 원데이 클래스, 레지나트 원데이 클래스 예약 이렇게 해서 원데이 클래스 예약을 바로 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시스템을. 사실 근데 광고비 0원을 쓰고서 2천만 원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대표님만의 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음식이라던가 커피라던가 그런 필수제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고객님들의 원데이 클래스를 받아서는 그 정도까지 매출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매출을 확 뛰는 게 바로 출강이거든요. 기업이라던가 학교라던가 그런 데 가서 출강을 나가는 게 제가 뭐 하루를 쓰더라도 거기 가면 1시간 일하고 50만 원 이렇게 벌어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출강을 모집해서 많이 나가는 게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출강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출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연락이 먼저 와요. 섭외 연락이 오거든요. 저희가 뭐 이런 직원들 대상으로 뭐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 출강 와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이라던가 이런 거에 맞춰서 다 클래스 세팅을 해드리고 출강해서 수업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레진만 지금은 하고 있는데 원래는 캔들을 먼저 시작했었어요. 이제 제 피드 진짜 밑에 내려오면은 나중에 나오실 건데 캔들 공방 먼저 했는데 제가 캔들 공방은 이제 저도 솔직히 자영업 경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을 만드는 방법은 다 배웠죠, 저도. 근데 이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해도 손님이 안 와요. 그리고 제가 막 너무 좀 우울감도 심하고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모집이 안 되니까 난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내 작품들이 예쁜데 왜 안 될까 좀 자책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한번 캔들 공방을 거의 말아먹은 거죠, 캔들로. 그래서 말아먹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업종 전환을 좀 해야겠다 라고 찾았던 게 레진아트였거든요, 저는. 근데 레진아트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좀 캔들이랑 좀 다르게 방향을 바꿨던 게 물론 공예라는 큰 카테고리는 똑같지만은 캔들 하다가 레진을 갈아타면 좀 바꿔봤던 게 여기다가 마케팅을 좀 붙여봐야겠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이제 레진 공방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뭐 블로그도 엄청 열심히 쓰고 인스타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블로그랑 인스타밖에 없어가지고 스레드는 그때 없던 시절이어서 엄청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시너지가 엄청 났던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 확실히 내가 내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은 여기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라고 조금 깨닫게 된 계기가 됐죠. 이제 다 됐거든요. 사실 아까 만드실 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완성되고 보니까 확실히 이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솔직히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만들면서 되게 재밌어 하세요, 여기 오면은. 그리고 가면서도 되게 선생님 덕분에 되게 즐거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돈을 받고 어쨌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도 받으면서 남한테 칭찬까지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없거든요, 저는. 근데 공방을 하면서도 제 수강생님들, 그러니까 원데이 수강생님뿐만 아니라 자격증반이나 이런 전문가반 수강생님들도 선생님 덕분에 너무 잘 배우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되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방금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이 레진 아트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와서 배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배워버리면 돈 버는 기회를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초반에는 그 생각했거든요. 저도 사업 초반에는 왠지 내 수강생님들이 근처에 차리면 나도 이 기회를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또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 연차가 되니까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제가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수강생님들한테 기회를 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좀 출강 같이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같이 가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담당자님들이랑 이제 가서 테이블 세팅 같은 거 하고 수업하고 뒷정리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어제 실제 수강생님들한테 이제 일을 넘겨드린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저희 수강생님인데 이제 두 분이나 추천받고 예약해 주셨다. 실제로 예약이 들어와서 감사하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솔직히 제가 아무나 추천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모르는데 어떻게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근처에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어차피 남 주느니 그냥 제 수강생한테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제 자기의 공예 레시피북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뭐 이거만 통해서 만들 수 있게 이런 거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만드는 방법 자체를 알려주는 게 기술 유출이 아니냐 하시는데 이런 거 알려준다 그래서 저한테 매출 타격이 심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것도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요 이렇게 이상한 데 돈 쓰지 마시고요. 막 이거저거 다 사요 일단 사람들이. 근데 절대 저는 그러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무료 전자책 드리니까 거기에 요거 독서링이랑 책갈피랑 이렇게 스마트톡까지 만들 수 있게 제가 다 레시피랑 재료 구매처까지 다 넣어드렸거든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 봤을 때 이게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나한테 맞는지 좀 체험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만약에 내가 더 해봤는데 재밌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한번 정말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게 맞지 않나. 대표님 근데 캐리어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 출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짐 좀 싸야 되거든요. 오늘 오후 2시까지는 가야 돼서. 만약 지금의 대표님이 과거에 이제 카지노를 퇴사한 대표님에게 따로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냥 할 거면 빨리 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안 차린 사람 절반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배우잖아요. 근데도 고민만 하다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컨텐츠 하나를 올릴 때도 한 2, 3일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업로드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조금 마음에 안, 저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서 못 올려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50%만 돼도 일단은 무조건 올리는 거, 그냥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럼 영상을 끝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해주고 싶다면 한마디 정도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진짜 여기까지 오는 게 되게 치열하기도 했고, 제가 진짜 원래는 지금 1년만 딱 하려고 했거든요. 안 되면 그 접을 생각까지 이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저는 했기 때문에 진짜 결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건데, 저도 막 엄청 뭐가 많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도 막 여기 위치도 별로 안 좋고 뭐 제가 뭐 공예를 정말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하지만 제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걸 돌이켜보니까 그냥 빨리 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물어볼 데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뭐 일을 아무렇게 처리해가지고 잘못되거나 좀 아니면 돈을 잃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긴 했는데 좋은 강사를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저도 진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심 한번 가져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